1년. 1년. 무엇이 1년일까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다 방탄민주당만 남았다. 경향신문이 오늘 사면을 통틀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대표 취임 1년을 기사를 좀 썼습니다. 이 제목,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다 방탄민주당만 남았다라는 한 줄 평가를 제목으로 지금 올렸는데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간 당대표 선출부터 현재까지의 그 일지를 지금 적었는데요. 일단 2022년 8월 28일 딱 1년 전 오늘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됐을 때의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적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 이런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 네, 희망을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받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1년 전 당대표에 취임을 했습니다.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출되고 한 일주일쯤 지난 시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서면 조사가 있었고요. 이후에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김용 전 이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전 실장 등이 최측근이 지금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초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첫 출석이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대장동 의혹으로 또 연이어서 또 2번의 출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올해 연초에 3번의 검찰 출석이 있었고, 그리고 2월 15일 검찰이 성남FC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2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때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가장 좀 약간 그 절정을 이룬, 굉장히 수위가 높았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뒤이어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등등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입건이 되는, 그리고 8월 30일 이재명 대표, 일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없다,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30일에 검찰은 이날 오십시오, 검찰 조사 받읍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날이 또 8월 3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년 지금 쭉 봤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1년의 얘기를 만평으로도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1년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검찰 조사, 서면 조사,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등등등의 얘기가 쭉 나왔는데 어느덧 1년. 그런데 이재명 대표 뒤에 계속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가 쫓아다닌다. 한 자리에만 계속 돌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사실 이 만평 자체가, 다시 아까 그 경향신문 기사 좀 보여주시겠어요?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다가 방탄민주당만 남았다라는 요 제목과 결을 같이 합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경향신문의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 네. 사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했던 그런 1년이다.
그제 토요일 날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전 국민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함께하기 위해서 네. 또 같이 시위 현장에도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지금 뭐 고금리 시대 대중국 무역 적자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그 여당 대표가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차기 대선에도 가장 그 유력한 그런 막강한 후보다. 이런 것들이 그 지니고 있는 의미, 이제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을 사법 리스크라는 것으로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하게 검찰 그 표적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답정너 기소라든지 네.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도가 높습니다. 아까 만화 만평도 있었지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채를 들고 민생을 후려치는 모습을 만평을 하나 좀 넣어야 되는 거 그렸어야 아닌가. 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그 1년간 네. 대통령께서 그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네. 민생이 위기이고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여당 과 함께 뭔가 협치를 하고자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야당 대표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걷어차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민생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이 갈등을 수습하고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책임 여당으로서 그리고 또 대통령이 오히려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여야가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 대외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유능한 그 책임을 지는 그런 그 정권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야당이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라서 정치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있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챙긴 1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을 챙긴 1년이었다. 네, 민생보다는 그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 1년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은 참 딱하게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당대표 이재명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이런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건 다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들은 본인이 뭐 당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만든 그런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과거에 성남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기지사라든가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에 자기 주변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그 수사가 사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서야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네. 대선 패배 이후에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고향인 성남 분당이 아닌 인천 계양으로 옮겨서 좀 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옮겨서 꼼수로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또 사실 원래 민주당에는 기소가 된 당원은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걸 당원 단계를 고쳐가지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꼼수로 그렇게 당원 단계를 고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자체가 대선 패배 이후에 걸어온 과정이 꼼수 그리고 뭐 불법 이런 과정의 연속이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민주당 자체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아까 원희룡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그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이 원하면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당원의 도리거든요. 네. 특히 당의 지도자급 되는 인사들이라면 더더욱 당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바로 선당우사인데 네. 민주당 대표이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이재명 대표는 당을 위해서 본인을 내려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당인으로서 그리고 당의 지도자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양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년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을 지금 달리는 모습인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이재명 1년, 비명계, 정치로 결과 보여준 게 없다.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정치는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으니 능력이 모자란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주원규 의원님, 네. 아까 이수진 의원님이 민생에 힘쓴 1년이었다라고 했는데 비명계에서는 결과를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로 보여준 게 없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네. 그 능력과 자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발현될 못했다. 수가 없는 예, 상황이다. 그런 상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전략 부재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금 전 지적했다고 보입니다. 네. 전략 부재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김병호 의원님 말씀처럼 이재명 의원께서 1년 전에 당대표로 당선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떤 검찰의 십자포화에 대해서 예측을 안 했을 리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네. 대표로서 그리고 예전 경기도지사로서 자신이 보여주는 행정과 정치력이 결합되어 있는 그게 곧 민생행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민생행보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장기적이고 탄탄한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사안마다 좀 즉흥적이고 순발력 있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사안적인 것들을 발언하는 것들은 빨리 휘발이 되고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민생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자체가 휘발돼 버렸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네. 대표의 자질을 우리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고됐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제대로 못 짠 거는 분명한 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1년 저희 민주당 지지율을 좀 같이 볼까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보면 2022년 9월 둘째 주, 그러니까 대표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쭉 이어서 온 건데 처음에 33, 31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가서요. 11월 다섯째 주쯤, 12월 다섯째 주, 11월에서 12월 사이 요 연말쯤에 네, 올랐다가 다시 또 국민의힘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현재 8월 셋째 주를 보면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23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처음에는 2%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11%포인트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수진 의원님, 이 부분은 사실 여당 지지율이 딱히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상당히 높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낮은 답보 상태라는 거.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민생을 챙기지 않고 국민들의 원망이 지금 높은데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좀 속 시원한 그런 동치미 정치를 하고 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뭐 언제든지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정치에 있어서 특히나 국회 안의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정쟁적 요소들은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승전 이재명으로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민생이라는 그런 좀 그 테이블 위에서 누가 더 실력 있게 국민들 챙기는지 저희도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싸우고 다투고 갈등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치 여당 대표는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대화도 실종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시원한 정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도 또 상황에 맞게 또 역할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믿음이라든지 또 정치 우리 내부의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부의 믿음이 있다. 잘할 것이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 의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조작하고 수사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방탄에 가장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당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민주당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놓아줘야 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역사상 정치 역사도 마찬가지고 상식적 차원에서 자신의 내 영장 청구됐잖아요. 자, 비리와 관련된 측근들 다 구속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정치 더 이상 자기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치 사퇴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이걸 전부 다 검찰의 조작이랄지 뭐 소설이라고 하면서 재판 준비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68석, 170석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1년 동안 한 일이 뭔가요?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동안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또 검찰 수사가 조작이든 간에 이제는 민주당을 놓아주고 자신의 어떠한 법적인 면에 그런 거에 치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지금 말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같이 그 리스크를 같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본인이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절반은 동의하지만 절반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그 사법 리스크를 끊어내는 방법이 당대표 사퇴라든지 그런 행위 말고도 네. 찾을 수 있는 퇴로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은 사실 비명계 의원들의 여러 의견들 속에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 네. 정말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태로 갔을 때에는 사퇴나 분당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귀 기울이고 계속 총회라든지 그런 민의 그리고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민감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퇴의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퇴로를 마련하고 또 사퇴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어떤 이재명 지도체제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기능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돌파력이 총선을 지금 거의 앞둔 이 시점에서는 네. 분명히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죄송한 말인데 또 어떤 대안이나 흐름 없이 사퇴하시게 된다면 네. 그 또한 혼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퇴를 하시더라도 네. 이것을 봉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퇴가 대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게 돼도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비명계가 뭐 분당도 얘기하고 한다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당 이상민, 이재명 사퇴 안 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했거든요.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를 하는데 도저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하는 한 그리고 소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딸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느리고 있는 지지 기반입니다. 그 소위 개딸들의 일그러진 어떤 그런 팬덤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도 안 될 수 바꿀 있다. 수 있는. 아하. 네.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일그러진 팬덤이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 어렵다는 의원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아까 좀 전에 말씀 중에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그럼 대안이 있고 사퇴라면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뭔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일그러진 팬덤이 문제다라고 비명계는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일단 비명계 의원님들의 스펙트럼을 존재하는데요. 네.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주장하시는 쪽이고 가장 비명계 끝에 있는 분. 맞습니다. 분당, 결별, 당대표 사퇴 전제 네. 이런 것들이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시는 건데 우리가 오선 중진 의원께서 왜 이런 워딩을 쓰시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비명계 의원들은 대화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원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촉발점은 이재명 당대표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선의를 갖고 있는 팬덤이거든요. 근데 제가 선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재명 대표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자질과 그의 책임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태도는 좋은데 네. 이게 왜 일그러지냐 하면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 안에서는 사실은 다른 대상들은 다
이런 어떤 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모든 상황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니까 어떤 여당의 의원들이나 여당 세력만이 아니라 야당 안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라든지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일그러진 거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면은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 팬덤의 부분들의 외연을 네. 확장할 수 있는 걸로 조금 더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거.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전략적으로 우리 팬덤이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이 우선되면은 팬덤 네.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되면은 분당 문제가 가라앉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화되는 의견들이 언론에서도 회자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뭐 일그러진 팬덤에 대해서도 뭔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당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직접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병욱 의원님.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장점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사이다 이재명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단체장을 할 때 네. 이거 보여줬던 그 시민들에게 좀 속 시원한 그 행정 행위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치권으로 왔을 때 그런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 그건 좀 의문이고요. 사실 그거는 뭐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뭐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렵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주당은 뭐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퇴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물러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진로를 설택하냐에 따라 다음 총선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검찰의 영장을 청구를 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구속이 된다고 할 경우에 네.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걸 민주당은 깊이 고민해야 된다. 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갈 것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되었을 때 우선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게 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네. 강변을 해왔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그런 논리는 다 허물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런 범법 혐의자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당 대표로 내세워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호도해 왔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민주당은 사과를 해야 하고 이재명을 넘어설 수 있는, 아니면 이재명과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당내에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의 아바타가 된, 이재명의 포로가 된 이 민주당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조국 장관,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자체의 확장성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역시나 확장성의 한계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지난 대선 때보다 오히려 더 확장성이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살 길은 빨리 이재명 대표와 아름다운 헤어질 결심을 빨리 하는 거다.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거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이제 다음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절정은 결국 구속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헤어질 결심을 민주당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라라는 조언을 지금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구속 여부나 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걸 떠나서 일단 사법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맞긴 맞는 것 같은 게, 최근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처음에 뭐라고 썼느냐. 김성태,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서 나는 접근 자체를 기피했다. 나는 김성태 전 회장 잘 모른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런데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서 접근을 안 했었다라는 얘기를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 아니냐. 김성태 전 회장이 나를 그렇게 잘 알고 좋아한다고 하면 나랑 공식적으로 만났거나 뭐 인증샷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다소 순화해서 표현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
김광삼 변호사님.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공판에서 굉장히 그 울분을, 억울함을 얘기했었거든요. 나를 어떻게 노상 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함을 표했었는데 그걸 의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이제 처음에 김성태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나빠서 접근을 기피했다. 네. 접근을 기피했다는 건 만나지 않았다는 거고 네. 또 서로의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이제 커넥션이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왜 이걸 삭제했을까? 그러면 삭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 문구 자체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삭제를 했겠죠. 그래서 약간 그 워딩을 보면 조폭 출신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성태 회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접근을 기피했다고 그러면 지금 통화한 적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럼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피했고 네. 그럼 피하면서 결국 이화영 전부지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또 어감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저런 어구를 썼을 때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재판이 됐건 아니면 여론이 됐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순화시켜서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우리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뭔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을 해주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SNS를 옮겼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은 아니죠. 전에도 인증샷 올렸다가 약간 문제될 것 같으면 바로 삭제하고 수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대권 후보 때부터 계속 이어진 행동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당의 대표고 네. 또 전에 대통령 후보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SNS 하나 올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저를 보셨는데 말씀해 보시죠. 글쎄 뭐 SNS 글 하나 가지고 이게 사실 다 법적인 사안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다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사실 김성태 씨가 접근을 했죠. 뭐 마스크 10만 장 뭐 같이 뭐 같이 기증 사진 찍자 이거 거절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사업권, 뭐 태양광 사업권 다 그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어쨌든 그 경기도에 접근했던 것들이 그렇게 친하고 뭘 받고 그러는 관계라면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이게 기업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경기도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고 속 시원한 그런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또 당대표까지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잘한 것들 가지고 그 과거에 그런 역할들이 축소될 건 당연히 없다. 그리고 아까 자꾸 사퇴론 뭐 분당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당내 소수 의견입니다. 저는 이걸 좀 확실하게 해두고 싶고요. 그래서 뭐 다선 의원님이 나가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솔직히 내년 총선 앞두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있어서 발언하신 것이 더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분당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뭐 탈당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일이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당이다, 다수가 그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도 되지 않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도 오히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기회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침 또 오늘 민주당이 오늘부터 1박 2일 워크숍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시작되는 민주당의 워크숍. 여기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